오늘부터 이제 등차 수열 파트부터 시작해서 수학 1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수학 1 과목 같은 경우에 겨울방학 동안에 3점, 2점짜리 문항들을 어느 단원을 갖고 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최소한 올리셔야 되고 4점 10개 문항 중에서 5개 정도는 어느 정도 건드릴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일단 그냥 문제 풀이만 하면 좋겠는데 좀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개념적인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건데요.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차이가 일정한 형태의 수열이에요. 그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뭐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D씩 더해져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쓸까요? 이렇게 D씩 더해지면서 수열이 만들어지는 녀석을 갖다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일반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n번째 항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쭉 가서 뭐 n번째 항 같은 것까지 막 구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걸 갖다가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항을 구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하고 몇 가지 좀 예시를 살펴봅시다. 예를 들면은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D가 총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갈 때 D 하나, 여기서 일로 갈 때 D 하나니까 총 두 개만큼의 D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를 뺐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D가 총 몇 개 더해져요?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3개가 더해지게 됩니다. 괜찮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야. n번째 항이 있고 어떤 n번째 항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구하면 등차 수열에서는 D가 몇 번이나 더해질까요? 실제로 이 항의 차이만큼. 여기 보세요. 3 빼기 1이 2가 되고 5 빼기 2가 3이 되죠. n 빼기 m개의 D만큼이 남는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n번째 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면 m 자리에 뭐 넣으면 돼? m은 1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m은 1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반항은 an 빼기 a1은 n-1개의 d가 나오니까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n-1개 더하면 된다. 맞는 얘기죠? 근데 첫 번째 항이 주어지는 것만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경우에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게 주어질 수 있죠.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m 자리에 주어진 걸 넣으면 돼. 5, 뭐 이런 거. 그러면 n번째 항이라는 건 a5 더하기 n-5의 d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일반항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n번째 항이라는 것은 뭐 이걸로 보든 결국엔 뭐야? n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여기도 n, 여기도 n. 1차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붙어 있는 건 전개, 분배되면서 d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dn 더하기 어떤 형태의 모양이 된다. 이 뒤에는 어떻게 표현할지는 자유예요. 이 위에 있는 것처럼 a1에 대한 표현도 되고 a5에 대한 표현도 되고 뒤에는 어쨌든 상수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 식으로 표현된 어떤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좋은 거고요. 그 앞에 붙어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 얘가 뭡니까? 바로 공차가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항이 7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n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를 빼면 공차가 몇 개 남아? n-5개의 공차가 남는다. 근데 얘가 7이기 때문에 집어넣어 보시면 an은 7 더하기 3n-15. 그래서 3n 빼기 8이다 라고 구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an이 어차피 공차가 3이니까 3n 더하기 k 같은 형태가 될 거고 다섯 번째 항이 얼마예요? 15 플러스 k인데 얘가 7이네? k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얘가 3n-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섯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 주어져 있는데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면 사실 뭘 준 거야? 공차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왜? 여섯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딨어? 요거 당연히 공차가 두 개 남습니다. 근데 얘가 10이고 6이니까 빼면 4가 되겠죠. D가 2라는 얘기고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n번째 항에서 저는 네 번째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n-4의 공차 이렇게 나오고요. A4가 6이니까 6 더하기 2n-8. 그래서 2n-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이쪽처럼 구해본다면 공차가 2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AN은 2n 플러스 k인데 네 번째 항이 6이어야 되니까 A4는 다시 쓰면 8 더하기 k. k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AN이 2n-2구나 라고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N이 이렇게 나와 있다. 공차를 구해라.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 이게 뭡니까? 공차예요. 그래서 얘는 답이 8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식을 보고서 얘가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빼면 이 공차를 구할 수 있겠죠. 빼면 4D는 3이니까 D가 4분의 3이고 AN은 4분의 3N 더하기 K인데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3은 4분의 3 더하기 K. K가 4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A9라는 건 4분의 3 곱하기 9 더하기 4분의 9. 그래서 9로 계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관찰을 좀 잘 해보면 이거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걸 지우고 한번 이 녀석을 쭉 써볼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이렇게 쭉 써가지고 아홉 번째까지 한번 써볼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여기가 3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6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묻는 게 여기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근데 등차 수열이라는 건 한 항이 넘어갈 때마다 공차를 하나씩 더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공차가 몇 개 더해졌을까요? 총 4개 더해졌겠죠. 근데 간격이 똑같아요. 보니까 여기 똑같이 4D만큼 더해졌을 거란 얘기예요. 4D가 얼마예요? 3이니까 얘도 3이다. 그러니까 얘는 9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 항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붙어있는 이 숫자가 지금 4씩 증가하잖아요. 어쨌든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등차 수열에서 뽑아내면 걔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지금 두 개씩 해가지고 1, 3, 5, 7, 9 이렇게 해서 두 항씩 증가한 형태로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등차 수열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등차 수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이거와 이거를 가지고서 공차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네. 그죠? 얘도 일반항을 갖다가 잘 구해서 푸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과 이것 두 개의 식의 관계를 관찰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1, 2, 3, 3, 4, 5 지금 항이 각각이 몇 개씩 늘어났어요? 두 개씩 더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2D만큼 더해질 거고 여기서 4로 갈 때 2D만큼 더해질 거고요. 그죠? 3에서 5로 갈 때도 2D만큼 더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6D가 더해진 결과가 5에서 17로 한 거니까 12가 된 거겠죠. 그래서 D의 값이 2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답이 2다 라고 두시면 되겠죠. 방금 한 얘기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A, 3, 4, 5 더한 거가 17이다. 그리고 1, 2, 3 더한 거가 3입니다. 이거를 두 개의 식을 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2D, 여기 2D, 여기 2D니까 더해서 여기 3이 아니죠. 5죠. 여기가 12가 나오니까 6D가 10이다. 그래서 D가 2다.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등차 중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황이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A, B, C가 있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하나 갈 때마다 D씩 더해진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이 숫자는 다시 쓰면 이거야. A와 A 더하기 D와 A 더하기 2D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는 뭐 알기가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D만큼 더해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D만큼 뺐다는 얘기죠. B를 기준으로 C는 D만큼 더했다는 얘기죠. 가운데 있는 항을 기준으로 얘를 전개해보면 얘는 B고 B-D고 얘는 B 플러스 D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 할 수 있어?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D가 날아가죠. 그래서 이 A라는 값과 C라는 값을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요? 2B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에서 가운데 있는 거의 두 배가 A 플러스 C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도 되죠.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차이가 일정하니까 B라는 애가 A랑 C에 뭐가 되는 거야? 딱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산술 평균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B라는 애가 A와 C의 딱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어떻게 할까? 4개의 수라는 거는 앞에 있는 3개하고 뒤에 있는 3개로 갈라지니까 이 위에 있는 등차 중앙을 두 번 써서 뭔가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보기가 어려운 부분. 이렇게 A, B, C, D가 있으면 여기서 공차는 지금 D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B와 C는 그대로 두고요. 스몰 d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C 더하기 큰 D. 그리고 작은 a를 B 빼기 큰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것과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똑같으니까 B 더하기 C하고 A 더하기 D가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별 내용은 아니라서 문제를 풀고 여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주어졌다. A 7을 구하세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등차 수열에서 같은 간격으로 숫자를 뽑아내면 지금 1하고 7하고 13 몇 간격이에요? 6간격이죠. 그래서 A1과 A7과 A13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얘가 6이고 얘가 16이니까 가운데는 두 개의 중간 11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A7은 1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A3B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별것도 아니네. 얘네 둘의 딱 중간이 얼마? 3인 거죠. 그럼 A 플러스 B는 가운데 있는 값의 몇 배? 2배가 된다라는 얘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2를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A1, 2, 3는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A1과 A3의 합이 가운데에 몇 배?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A2가 12니까 A2는 4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까 등차 수열에서 풀었던 다섯 번째 문제. 이것도 사실 등차 중앙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요걸 다 더한 건 방금 했던 것처럼 3A2가 5라는 의미고요. 이걸 더한 건 3A4가 17이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3A4 빼기 A2 얘가 12라는 얘기고 그럼 네 번째에서 두 번째 뺀 게 4니까
ED가 4가 되고 D의 값이 2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등차 중앙까지 설명을 마쳤고요. 이거는 그냥 문제풀이에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절대값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절대값이 나오는 경우에 등차 수열에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일반적으로 당연히 어떤 값에 대한 절대값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가 A로 나올지 마이너스 A로 나올지를 봐봐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0 이상, 그러니까 뭐 플러스나 0이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 A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붙어 나온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등차 수열은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음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에서 보면 여기 A1 여기 0이고 A1이 여기 있어. 그러면 두 가지겠죠. 공차가 양수면 A2, A3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돼? A1, 0 이렇게 있으면 A2, A3, A4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나요? 공차가 양수면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돼? 어느 순간부터는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에요. 마이너스였다가 0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시면 되고, D가 음수야. 그러면 0이 여기 있고 A1이 여기 있으면 그 다음 녀석들은 점점점 작아지잖아. 그죠? 얘는 모든 항이 다 뭡니까?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A1이 양수인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반대겠죠. 0이 여기 있고 A1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D가 양수인 케이스면 계속 오른쪽으로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 D가 음수야. 그러면 양수였다가 점점 작아져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래서 플러스였다가 점차 마이너스로 가겠다라는 걸 체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AN으로 절대값을 취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고, 플러스면 그냥 AN이 나오겠죠. 이 경우면 무조건 마이너스 AN이 나올 거야. 절대값을 계산하면. 괜찮나요?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공차와 첫째 항을 기준으로서 뭔가 갈라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등차 수열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끝냈고요. 이제 뒤에 15개의 문항을 풀면서 등차 수열 복습을 같이 해봅시다.